이 범고래는 지금 죽은 연어를 머리에 얹고 헤엄칩니다. 배가 고파서 비상식량으로 챙긴 게 아닙니다. 진짜 모자처럼 그냥 얹고 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최고 권위의 해양 생물학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이게 한 녀석만의 독특한 취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피도 눈물도 없는 영리한 사냥꾼. 우리가 아는 킬러 웨일의 이미지는 대개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닌 학자들이 마주한 진짜 얼굴은 우리 생각과 꽤 다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동네마다 사투리를 쓰며 가족을 위해 기꺼이 수면을 포기하는 녀석들. 지금부터 범고래의 은밀한 사생활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1987년 미국 퓨저사운드 앞바다, 암컷 범고래 한 마리가 죽은 연어를 머리에 얹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같은 무리가 앞다퉈 따라했고 순식간에 옆 동네 무리까지 번졌죠. 바닷속에 불어닥친 기상천외한 연어 모자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계절이 지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유행이 뚝 끊겼습니다. 그렇게 영영 잊히는 듯했던 이 촌스러운 패션이 2024년 무려 37년 만에 다시 목격됐습니다. 사람들의 Y2K 패션처럼 범고래 세계에도 레트로가 돌아온 걸까요? 더 기막힌 건 최근 드론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범고래들이 기다란 다시마를 한 토막 뜯어내더니 그걸 몸 사이에 끼우고 서로 등을 벅벅 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대중목욕탕에서 이태리 타월로 서로 등을 밀어주는 격이죠. 스스로 도구를 구해 서로의 몸을 단장해주는 해양 포유류, 바다에서 최초로 확인된 범고래들의 다시마 스파였습니다. 이들은 소리로 쉴 새 없이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리마다 억양이 다릅니다. 완벽히 같은 종인데도 부산 사투리, 광주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집안마다 말투가 다르죠. 학자들은 이제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 녀석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단박에 알아맞힙니다. 이 사투리는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 아니라 엄마가 새끼에게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준 철저한 조기 교육의 결과입니다. 범고래계의 먹방 문화는 더 확고합니다. 무리마다 먹는 메뉴가 칼같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무리는 평생 연어 같은 생선류만 고집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고 어떤 무리는 물범이나 고래만 노리는 육식파입니다. 바로 옆바다에 살아도 이 두 무리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연애도 안 하고 메뉴판도 안 바꿉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 범고래의 세계에선 이 말이 절대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바닷속에서 유행이나 줬고 등이나 밀어주는 유쾌한 친구들 같죠. 하지만 이 영특한 동물들이 본격적으로 사냥 모드에 돌입하면 바다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습니다. 범고래가 왜 지구상 가장 완벽한 포식자인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남극의 범고래들은 특수부대 뺨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물범 한 마리가 좁은 빙판 위에서 쉬고 있으면 여러 마리의 범고래가 일렬행대로 줄을 맞춰 돌진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타이밍에 잠수하며 거대한 인공파도를 만들어내죠. 빙판을 덮친 집채만한 파도에 물범은 속수무책으로 바다로 휩쓸려 갑니다. 오차없는 호흡으로 자연의 힘마저 무기로 둔갑시키는 소름돋는 지능형 암살입니다. 남아프리카 겐스바이 앞바다에는 전설의 듀오 포트포트와 스타보드라 불리는 수컷 범고래 형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떴다 하면 그 무시무시한 백상아리들조차 짐을 싸서 바다를 떠나버립니다. 수법은 잔혹하고 정교합니다. 백상아리를 뒤집어 기절시킨 뒤 백가죽을 정교하게 갈라 영양분이 꽉 찬 간만 쏙 빼먹고 버리죠. 바다의 제왕 상어조차 이들에겐 그저 맛있는 영양제일 뿐입니다. 2020년부터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 일대에선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고래 갱단이 요트만 골라 다가가 방향타를 박살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배가 침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향한 복수극이다.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과학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10중 8구 혈기왕성한 녀석들 사이에서 번진 과격한 익스트림 스포츠나 새로운 놀이 유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진실은 오직 범고래들만 알고 있겠죠.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킬러, 우리가 두려워하는 범고래의 이면은 이렇게 냉혹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입을 진짜 떡 벌어지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들이 가족 앞에서는 180도 다른 순정파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인간보다 더 끈끈한 범고래의 눈물겨운 가족애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선 강한 자가 먹이를 독식하는 게 룰입니다. 하지만 범고래는 힘들게 잡은 먹이를 혼자 삼키지 않습니다. 반으로 뚝 떼어 가족 입에 먼저 넣어주죠. 특히 어미는 자기보다 덩치가 커진 다 큰 자식에게도 기꺼이 밥을 양보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에 나누는 겁니다. 이 이타적인 나눔이 거친 바다에서 무리 전체를 살아남게 한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범고래는 평생 완벽한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의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하니 뇌를 반으로 쪼개 한쪽 뇌만 재우고 다른 쪽 뇌는 깨워둡니다. 그래서 잘 때도 늘 한쪽 눈을 뜬 채로 유유히 헤엄을 치죠. 그리고 그 반쯤 뜬 눈은 놀랍게도 언제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새끼가 막 태어나면 엄마의 희생은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갓난 새끼는 몸에 부력을 유지할 지방층이 없어서 헤엄치기를 멈추면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살기 위해 새끼는 태어난 직후 몇 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엄마 역시 그 얄팍한 반쪽 잠마저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새끼 스스로 물에 뜰 힘이 생길 때까지 모자는 칠흑 같은 밤바다를 단 1초도 쉬지 않고 헤엄칩니다. 가장 뭉클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범고래 무리를 이끄는 건 덩치 큰 수컷이 아니라 할머니 범고래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폐경을 겪는 동물은 손에 꼽는데 범고래가 바로 그 희귀한 예입니다.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는 대신 할머니는 평생 쌓아온 빅데이터로 무리를 지휘합니다. 어디에 밥이 제일 많은지, 흉년이 들면 어느 길로 피난을 가야 하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할머니를 둔 손주들은 그렇지 않은 무리의 새끼들보다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늙은 할머니의 지혜가 어린 손주를 살리는 겁니다. 시시각각 유행을 줬고 동네마다 찰진 사투리를 쓰며 새끼를 위해 기꺼이 밤을 지새우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대가족을 건사하는 사회. 우리가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로만 알았던 범고래는 껍질을 벗겨볼수록 인간의 가장 따뜻한 모습을 쏙 빼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태평양 한가운데에선 주름진 범고래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파도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